안녕하십니까. 지정과제 3부 1장 변수의 기초 통계 분석을 맡게 된 우리 사이 조초의 윤재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범주형 변수의 기술 통계, 두 번째로는 연속형 변수의 기술 통계, 세 번째로는 데이터 탐색, 네 번째로는 교차 분석, 다섯 번째로는 다중응답 변수의 빈도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범주형 변수란 무엇일까요? 범주형 변수란 대상들이 서로 떨어진 값을 갖고 대상을 몇 개의 범주 중 하나에 속하게 한다고 해서 범주형 변수라고 합니다. 범주 변수의 예로는 남녀로 나눌 수 있는 성별, 화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나눌 수 있는 인종, 혈액형, 질병 여부, 검사 결과 여부, 성적, 리커트 척도 등이 있습니다. 이제 범주형 변수의 기술 통계를 교과석 예제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당뇨병 관련된 자료를 통하여 첫 번째, 당뇨병에 유병된 빈도, 두 번째, B형 간염 항원 양성 빈도, 세 번째, 소변 중 단백질과 당 및 혈뇨가 나온 빈도를 전체 군, 남녀별 빈도, 연령군에 나누어서 보고해 봅시다. 이제 첫 번째로 할 일은 SPSS 프로그램의 왼쪽 하단의 변수 보기를 눌러 변수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제 SPSS에서 단일 변수에 대한 빈도 분석을 하려면 통계 분석을 누른 후 기술 통계량을 눌러 빈도 분석을 선택합니다. 이제 빈도 분석을 하고자 하는 변수, 여기서는 성별, 당뇨병 유무, B형 간염 항원, 소변 단백질, 소변당, 소변혈 변수를 좌측 여러 변수가 있는 칸에서 우측에 있는 변수 칸으로 옮겨준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수치 변수에 대한 통계량 계산을 해볼 텐데요. 빈도 분석에 들어가 통계량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참고할 점은 디폴트로 한 개도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 필요한 버튼들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출력 옵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백분위수 값, percentile values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총 3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4분위수 quartiles가 있습니다. 4분위수는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으로 순서로 나열하였을 때 25%, 50%, 75%에 해당되는 값을 출력한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n분위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ut points for n equal groups이라고도 하는데요. n분위수는 크기대로 정렬된 수치를 n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각 집단의 구분점, 즉 cut points를 출력합니다. 세 번째로는 백분위수, percentiles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0에서 100까지 지정된 분위수 출력을 하는 백분위수 값입니다. 이 백분위수는 연속형 변수에서 사용을 권유합니다. 다음으로 산포도 dispers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6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이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관측값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평균의 표준 오차 standard error mean이 있는데요. 이것은 표본 평균의 산포 정도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분산 variance로 관측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는 범위 range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값입니다. 다섯 번째 최소값은 관측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여섯 번째 최대값은 관측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술 통계는 중심 경향입니다. 중심 경향은 영어로 central tendency라고도 하며 총 4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균 mean, 모든 관측값들의 합을 관측값들의 수로 나눈 값이고, 두 번째는 중위수 median,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입니다. 세 번째는 쇄빈값, 모두로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지고 있는 관측값입니다. 마지막 합계는 모든 관측값들의 합입니다. 이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웨더 스키우니스는 분포의 모양이 얼마나 좌우 대칭인지를 나타내는데요. 웨더의 표준 오차가 같이 출력됩니다. 첨도는 이제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첨도의 표준 오차가 같이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도표 대화 상자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옵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hart types로는 첫 번째로 아예 도표를 출력하지 않은 없음, none 옵션이 있고, 두 번째로 막체 도표 bar chart, 각 범주에 수만큼 막대를 그리는 옵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 범주에 수만큼 원 조각을 그리는 원 도표 pie charts가 있고, 네 번째로 최대 21구간까지 작성 가능한 히스토그램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 히스토그램의 정규 곡선 표시를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 히스토그램 위에 겹쳐지게 되어 데이터와 정규 분포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의할 점은 도표와 값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빈도와 퍼센트로 선택할 수 있는데 빈도는 범주의 빈도를 나타내주고 퍼센트는 범주가 차지하는 퍼센트를 알려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형식, 포맷 대화 상자를 누르면 이러한 옵션들이 뜨는데요. 빈도 분석 출력하는 4가지 옵션이 뜹니다. 첫 번째로는 변수값, 오름차순, ascending values로 변수값 입력순으로 출력하는 옵션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변수값 내림차순, descending values로 변수값 입력 역순으로 출력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빈도값, 오름차순인데 ascending counts, 빈도가 적은 순으로 출력하는 옵션이 있고, 이제 네 번째는 빈도값 내림차순, descending counts로 빈도가 많은 순으로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속형 변수라는 것은 대상들이 서로 연속된 값을 갖는다는 것이고, 대상이 갖는 값은 정해진 범위 안에 모든 실수일다는 점입니다. 이에는 온도, 시간, 키, 몸무게, 나이 등이 그의 예시입니다. 연속형 변수의 기술 통계를 교과서 속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른 첫 번째, 여자의 초경 나이의 평균값, 두 번째, 여자의 폐경 나이의 평균값을 구하여 봅시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기술 통계 대화 상자를 여는 것인데요. 통계 분석, 기술 통계랑 기술 통계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통계를 하고자 하는 변수를 좌측 여러 변수가 있는 칸에서 우측에 있는 변수 칸으로 옮겨준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술 통계 대화 상자에서 옵션 단추를 누른 후 평균을 선택한 후 추가적으로 출력을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뜰 건데요. 이제 조사된 인원 1286명 중 초경 연령은 10세에서 26세, 평균 연령은 16세 정도로 폐경 연령은 26세부터 70세까지 있었고 평균 연령은 49세 정도였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히스토그램을 통하여 초경 연령은 좌측으로, 폐경 연령은 우측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탐색이란 데이터의 구조와 특징을 알아내기 위한 분석 방법인데요. 기대했던 구조에서 벗어난다면 그 구조의 특성을 명확히 정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탐색은 또 여러 통계값들을 형상화하여 그래프로 표현하는데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tem and leaf plot이라 불리는 나무 줄기 그림이 있는데요. 나무 줄기 그림은 히스토그램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히스토그램이 막대로 빈도 표시를 한다면 나무 줄기 그림은 실제적인 수치를 사용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밑에 교과서에 나온 예시를 보면 15로 stem 밑에 적혀있는 15 숫자는 콜레스테롤 150을 의미하며 옆에 있는 0000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인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나무줄기 그림은 히스토그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상자 그림, 박스팟을 볼 수 있는데요. 히스토그램, 나무줄기 그림이 분포도를 보여준다면 상자 그림은 조금 더 요약된 통계치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교과서에 나온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박스는 데이터의 50% 케이스를 보내주고 이제 박스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가지 같은 부분이 whisker이라고 하는데 이제 윗부분은 특이값이 아닌 최대값을 보여주고 밑에 부분은 특이값이 아닌 최소값을 보여줍니다. 특이값들은 빈 동그라미로 이제 상자 길이의 1.5배 이상 벗어난 관측값을 보여주고 별은 극단값으로 3, 4분위수로부터 상자 길이의 3배 이상 벗어난 관측값을 보여줍니다.
이제 교차 분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교차 분석이란 두 개의 질적 변수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데요. 두 개 이상의 행가율을 갖는 교차표 크로스탭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교재에 나온 예제, 네이버 지식인에 사람들이 어떤 내과적 질문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과 답변의 유형을 분류하여 작업을 했는데요. 논문에 제출할 표 작업을 해보는 게 저희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통계 분석, 기술 통계랑 교차 분석을 선택하여 교차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질문 분류와 답변 분류 변수를 행과 열에 옮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크로스탭이 작성이 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내과적 질문의 50% 이상이 증상에 관한 문의이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병원 방문 권유와 의학적 지식 제공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중응답 변수의 빈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중응답 변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할 때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10개 의류 브랜드 중 좋아하는 브랜드 2개 이상 고르기 등이 예시로 할 수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중에서 이제 뭐 나이키, 아디다스, 홀리스터, 아베크롬비 등의 다양한 의류 브랜드를 제시한 후 좋아하는 브랜드 2개 이상을 골라주세요 라는 설문조사가 이제 다중응답 변수에 해당합니다. 또 어떤 여러 변수가 어떤 비슷한 유형으로 묶어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분석을 실시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문조사가 있을 때 다중응답 변수를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분법과 중복법으로 다중응답 변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법 multiple dichotomy method를 사용했을 때는 예제를 이분법으로 코딩하였을 텐데요. 0은 아니오고 1은 예를 뜻합니다. 그래서 찬 음식을 먹을 때 이가 식이나요? 라는 질문에 0이면 이제 아니다 라는 답변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복법으로 multiple response method인데 예제를 중복법으로 코딩하였을 때 나오는 결과는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저희 예제는 조사된 자료를 이분법 및 중복법으로 각각 전산 입력하여 구강 증세에 대한 빈도를 산출하고 구강 증세군과 치과 진료부와의 교차 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분석에 들어가서 다중응답을 선택한 다음에 변수군 정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다중응답 분석, 변수군 정의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이분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해봅시다. 이분법으로 입력되어 있는 변수들을 선택하고 이분형으로 표시해줍니다. 그 다음 반응값 1을 지정한 후 다중응답 변수군에서 이름, 증상 1, 설명문, 구강 증세 이분법을 부여한 후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중복법을 사용한 분석은 이제 똑같은 대화 상자에서 중복법으로 입력되어 있는 변수들을 선택하고 응답 변수로 옮겨준 후 범주형에 표시를 해줍니다. 범위를 1에서 7로 지정한 후 다중응답 변수군에서 이름, 증상이, 설명문, 구강 증세 이분법을 부여한 후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다중응답 빈도 분석 대화 상자에서 교차 분석 클러스터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선택한 후 다중응답 변수군을 표작성 응답군에 옮겨준 후 확인 단추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다중응답 교차 분석 대화 상자에서 다중응답 변수군 중 증상 1을 행에 옮겨준 후 치과 진료 변수를 열에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치과 진료 변수 범위 지정을 하여준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법 분석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중복법의 출력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인데 보시다시피 두 결과가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및 출력을 하였기 때문에 결과는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밑에는 치과 진료 교차표인데 이제 크로스 테이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로스 탭스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반응에 기초한 percent of responses와 케이스에 기초한 percent of case가 출력되는데 후자가 더 해석에 용이하여 자주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퍼센트 합이 100%를 초과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에 본 크로스탭스를 보면 치과 진료의사 여부와 구강 증세와의 교차 분석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이제 SPSS 18.0 의학보건화 통계분석 병원 전산화 자료 사용 안재욱 교수님이 출판한 교과서고요.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